자, 2점 수능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타원 은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편평도 보시면 나가 크죠? 틀렸고요. 가와 나는 주로 파란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파란색 별, 온도가 높은 별, 젊은 별이죠. 타원 은하는 붉은색, 온도가 낮은 늙은 별들이 많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가와 나에서 은하의 밝기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중심부가 제일 밝고 바깥쪽이 어두우니까 디귿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고요. 자, 2번 외부 은하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 자, 타원 나선 불규칙을 봅니다. 새로운 별의 탄생이 활발하지 않은 늙은 은하를 가에다 쓰라는 겁니다. 가가 타원. 자, 은하 원반이 존재하는가? 은하 원반이 나선과 불규칙 중에 어디에 존재하죠? 나선 은하에는 은하 원반이 존재하죠.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니오, 불규칙, 예, 나선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문제를 보십니다. 가는 성간물질이 풍부하지 않은 타원 은하고요. 나는 불규칙 은하가 맞고 나선 은하, 나선팔이 존재합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 막대 있죠? 자,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가는 막대가 보여요. 막대 나선 은하 맞고요. 우리 은하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니까 니은 틀렸고요. 얘는 불규칙 같죠? 모양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규모가 매우 큰 은하는 불규칙 은하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편에서 나왔었는데 이 은하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편인지 3점 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은하의 크기가 이 불규칙 은하는 제일 작은 규모의 크기 은하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4번 어느 특이 은하입니다. 이 문제 보자마자 전파 은하구나 딱 떠올라 줘야 되고요. 자, 충돌 은하 아니고 가시광선 아니고 왜? 이게 전파 영역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선 안 보여요. 중심액에서 Z가 분출하고 있죠. Z, 여기는 로브,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에 2번. 자, K사 가나다의 적색 편의와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나와 다른 등급이 같네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됩니다. 가나다는 모두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K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은하이죠.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멀리서 밝기 때문에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얘기할 수 있고요. 니은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다. 적색 편의가 가장 큰 가가 가장 멀 거예요. 에너지 방출량은 나가 다보다 많다. 자, 겉으로 볼 때 등급이 똑같은데 편의는 나가 더 커요.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나가 에너지 방출량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적색 편의 값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퇴속도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라는 공식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때 적색 편의를 Z라고 할 때 Z는 뭐가 되냐면 Z는 C분의 V가 되고요.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적색 편의의 값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적색 편의는 결국에는 후퇴속도랑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속은 상수니까요. 그런데 이 V는 HR이라는 그 허블 상수 공식이 있었죠. 그러면 Z는 결국에는 허블 상수도 상수라고 할 때 R, 떨어진 거리에 비례합니다.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 후퇴 속도가 크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편의량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체에서는 적색 편의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적색 편의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C분의 V 람다분의 델타 람다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특이은하 관측한 스펙트럼 일부. 은하에다가 스펙트럼 굳이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세이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선 은하 보이죠? 이 은하는 세이퍼트 은하고 폭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되고요. 폭이 넓은 방출선이란 이게 넓은 게 폭이 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맞습니다. 특이 은하들은 다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맞습니다. 그 충돌 은하 빼고요. 자, 8번 다시 갈게요. 은하 AB의 방출선 위치를 정지상태의 방출선 파장과 나타낸 겁니다. 방출선 파장 656이고 원래 파장 656이고 AB 다 파장이 길어졌어요. 방출선의 파장이. 그걸 적색편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은하의 시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 적색편이랑이 큰 B가 더 큽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럼 디귿, 니은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적색편이 Z를 어떻게 설명하냐? 얘를 람다분의 델타 람다로 설명합니다. 방출선의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후퇴 속도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광속에다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을 곱한 것이 후퇴 속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를 변형시키면요. C분의 V가 람다분의 델타가 되고요. Z는 곧 C분의 V가 됩니다. 광속분의 후퇴 속도죠. 근데 이때 허벌 법칙 V는 HR을 적용하면 C분의 H 곱하기 R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람다분의 델타 람다는 C분의 H 곱하기 R이 되고요. 상수 정확히 상수는 아니지만 허블 상수 여기서는 뭐 딱히 바꿀 필요가 없는 여기서도 상수 취급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델타 람다가 R에 비례한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이 파장의 변화량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656이고 여기가 약 662라고 해볼게요. 그럼 6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의 차이가 있고요. 은하 B는 656이고 여기를 67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8나노미터의 차이가 있죠. 그럼 파장 변화량이 1대3이기 때문에 거리도 1대3, B가 A의 3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거는 요 파트입니다. 여기 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은하 ABC가 나와 있고요. 적색 편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8번 문제에서 적색 편의랑 거리랑 비례한다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보시면 A, B, C가 거리 적색 편의가 뭐 적어도 하나씩은 나와 있어요. 비교를 하란 얘기죠. B의 적색 편의는 A의 3분의 2입니다. 75 곱하기 3분의 2 하면 50 나오죠. 그러면 거리가 20이라는 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A랑 C는 거리가 30대 25면 적색 편의가 계산이 될 텐데 그게 한 62.5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 30대 75는 25대 X 그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비례식 있죠. 그거 세우셔서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30대 75는 25대 X. 그러면 5로 약분한 다음에 75 곱하기 5는 6X니까 일단 3으로 나눠주고 25죠? 자, 이게 125니까 62.5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B가 가장 가깝고요. 적색 편의는 A가 제일 크고요. C가 A보다 크다.
틀렸죠? A가 크니까. A에서 관측하면 D와 C는 모두 A로부터 멀어진다. 허블 법칙에 따르면 모두 멀어져요. 4번이죠. 이 모두 멀어지는 건 이 은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은하와 관측자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 허블이 29년과 31년에 발표한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래요. 좀 달라졌죠. 29년은 좀 많이 틀렸거든요. 31년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관측값이 크게 측정된 감이 있습니다. 자, 허블 상수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 자, 허블 상수는 V는 HR에서 H는 V를 R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보시면 500km/s 1메가파섹이기 때문에 가에서는 500km/s/메가파섹이라는 허블 상수 값을 갖고요. 나에서 보시면 이건 정확히 수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자, 15,000일 때 30으로 나누면 500일 건데 나누는 숫자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50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허블 상수는 가보다 나에서 크죠? 기억 틀렸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가보다 나에서 적다.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입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가 큰 나가 우주의 나이가 적죠. 우주의 나이는 가보다 나에서 적다. 이건 맞죠? 허블 법칙을 이용한 은하의 거리 측정은 먼 은하보다 가까운 은하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자, 이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관측값들을 보시면 거리가 가까울 때랑 멀 때랑 편차를 보시면 거리가 가까울 때가 편차가 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거리는 0과 1 사이에서 꽤 되는데 아예 후퇴 속도가 0인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예 여기는 후퇴 속도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우면 이 공간에 의한 팽창에 의해서 나타나는 후퇴 속도보다도 뭐 은하와 은하 사이의 인력에 해당하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오히려 접근한다던가 예를 들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로 접근해서 충돌한다는 내용을 충돌 은하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는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넘어갈게요. 우주 팽창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풍선을 작게 분 다음 ABC 스티커를 붙이고 실과 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은 다음 스티커와 AB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자, 기억. 스티커는 은하, 내부는 우주 공간에 해당한다. 니은 스티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풍선 표면을 따라 최단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디귿 이 실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쓱 읽어보시고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을 하는 건지를 파악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실험에서 우주 공간은 풍선 내부가 아니에요. 풍선 내부가 우주 공간이라면 이 풍선 안쪽에도 스티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우주 공간은 풍선에 있는 표면을 우주 공간으로 합니다. 이게 표면에 해당합니다. 표면. 그래서 스티커는 표면에만 붙인 거고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표면을 따라서 재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절대 같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우주 공간이 풍선 내부라면 거리를 측정할 때는 표면을 따라서 하지 말고 내부 공간적인 최단 거리를 재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니은이 맞다면 기억은 틀린 거죠. 풍선 표면을 따라 최단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는 풍선 표면을 우주 공간으로 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5번은 고르시면 안 돼요. 다른 답은 몰라도. 아시겠죠? 이 실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직접 실험을 해보진 않더라도 실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이 주장하는 내용, 가와 나 겹치는 내용이 있고 나만의 내용이 있고, 가만의 내용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대요. 가가 딱 봐도 빅뱅 써주셔야 됩니다. 그 우주 배경 복사 보고 빅뱅 우주론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개념 학습이 아예 덜 된 겁니다. 지금 수특 풀지 마시고 개념 공부하시고 기출 풀고 오세요. 지금 수특 본다 해서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자, 나는 정상이겠죠. 그러면 가는 빅뱅 우주론이다 맞고요.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허블 법칙은 정상 우주론에서도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허블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등속 팽창이에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모두 우주는 팽창합니다.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도 성립합니다.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는 니은에 해당한다. 우주의 밀도가 계속 감소하는 건 빅뱅 우주론의 주장이고요. 정상 우주론에서는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2번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우주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전과 후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가일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다. 이 3000켈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냐? 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의 우주 온도입니다. 이 3000켈빈이라는 건 약 38만 년 후고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3분입니다. 3분. 38만 년 후랑 전혀 다르죠. 이때 온도는 약 10억 켈빈입니다. 알아두세요. 기억 틀렸습니다. 나일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1이다.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 질량의 약 4배이기 때문에 질량비를 따지면 3대1이 맞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 푸세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대략 12대1이다. 이거 맞죠? 질량비가 3대1이니까 개수비는 12대1. 나처럼 12대1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니은 디귿 순서대로 주는 건 너무 착한 문제고요. 어떻게 내야 되냐면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대략 3대1이다.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럼 다 틀려요. 왜냐면 3대1 보고 그냥 동그라미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숫자만 보고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읽고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3분인 거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는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복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4번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복사 에너지 색이니까 이 람다 맥스는 가시광선 영역에 포함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2.7켈빈 흑체 복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빈의 변이 법칙을 쓰면요. 여기서 이게 약 2900 정도 되고 그래서 약 1.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람다 맥스가 됩니다. 1.1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0x. 그러니까 약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 아니라 약 1mm 정도가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밀리미터는 전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에요. 가시광선 영역은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표현하거든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근데 1mm라고요. 1000배 이상 긴 겁니다. 이 파장이. 이 복사의 세기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서 가장 강하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복사의 세기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 아니라 어디서 재도 동일합니다. 15번 빅뱅 우주론의 3가지 문제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자기 홀극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기억 맞고요. 곡률이 거의 완벽하게 0에 가깝다는 평탄성 문제이죠. 이건 틀렸고 이 다가 지평선 문제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했다고 가정하면 가나다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문제죠. 얘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밑에 나오겠죠? 급팽창 이론에 근거해서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급팽창이 지속된 시간은 1초보다 길다. 아니 1초가 되기 전에 급팽창 일어나고 끝나고 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주 배경 복사는 급팽창 시기에 형성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후에 생성되었다니까요. 니은도 틀렸죠.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 전체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에. 좋습니다. 4문제 남았네요. 17번 갈게요. A와 B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문제는 우주 지평선 얘기하려는 거죠. 현재 A와 B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죠. 너무 멀어요. A와 B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우주의 지평선보다 바깥쪽에 존재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도달할 수가 없죠. 우주의 지평선이 애초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틀렸습니다. A와 B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적색 편의는 거의 같다. 거의 같죠? 이게 거의 같은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8번 우주 구성 요소 ABC의 비율 변화. 제일 많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암흑 에너지, 그 다음 물질, 그 다음 보통 물질이 되겠죠. A는 암흑 에너지다. 맞고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암흑 물질보다 보통 물질이 많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도 암흑 물질이 많아요. B보다 C가 많다. 틀렸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B와 C의 비율은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으로. 자, 19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을 통해서 암흑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자료를 문제로 낸 거죠. 중심부에 질량이 모여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론값이랑 관측값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중심부에 질량이 모여있다면 중심부에서 가장 회전 속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즉 니은이 이론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기억처럼 나온 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져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중심부에 질량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 바깥쪽 외곽부에도 질량이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전자기파로는 물질이 아예 관측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곽부에 아예 물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속도를 보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물질이 있다.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한 겁니다. 기억 볼게요. 관측값은 기억이다. 맞고요. 이론값에서는 암흑물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죠? 암흑물질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디귿. 외곽에 있는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회전 주기가 거의 일정하게 관측된다. 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 회전 주기. 회전 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일 때 요 원의 둘레는 2πr이죠. 맞나요? 그럼 주기 t는 이 거리를 시간으로 주기 t는 속력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v분의 2π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v가 거의 일정하다는 겁니다. v가 일정하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회전을 하는 건데 이 R이 커지는 거잖아요.
R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 따라서 길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비슷하더라도 더 큰 회전을 하면 당연히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더 큰 회전을 돌면 그림이 이해하실 거예요. 요만큼 간다고 쳤을 때 원이 커지면 요만큼 똑같이 가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뒤에서 틀렸습니다. 19번에 3번이고요. 20번 우주의 곡률이 다른 경우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요. 우주 곡률을 그냥 그림에 따르면 외우세요. 닫힌 거 플러스, 열린 거 마이너스. 얘는 평탄한 거 0. 요게 닫힌, 이게 열린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가는 닫힌 우주다. 나에서 우주 곡률은 음이다. 다에서 우주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다. 정답 5번이죠. 여기서 끝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닫힌 열린을 외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평탄한 우주죠, 이게. 그래서 2점, 20번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어서 3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